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트위터 인수 그리고 식량 대란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위터를 약 56조 원에 인수하기로 한 일론 머스크가 돌연 보류를 선언했죠. 여기에 대해 외신에서는 인수가를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13일이죠. 트위터 계정의 5%가 가짜 계정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인수를 일단 보류한다고 트윗했습니다. 그러자 트위터의 주가는 내리고 테슬라는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 후 머스크는 트윗 2시간 뒤 예정대로 인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인수 보류를 밝힌 것에 대해 웨드부시 전문가들은 머스크가 인수가를 낮추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이 지난 30일 사이에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최근 주요 IT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지는 가운데 테슬라 또한 약 한 달 동안 29% 떨어졌죠. 지난 5주 동안 줄어든 테슬라 시총 규모를 언급하며 약 384조 원 떨어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다고 분석합니다. 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자금 중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테슬라 주식도 동원할 계획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신뢰를 받아야 한다며 인수 조건으로 가짜 계정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구해왔죠. 머스크의 가짜 계정 트윗은 인수를 미루기 위한 것보다는 인수가를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추정했습니다. CNN에서도 머스크의 이번 트윗에 대해 일론 머스크를 대표하는 협상 전략 같아 보인다며 트위터 사용자들을 협상 출첵에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넘어가겠습니다. 인도의 밀 수출 금지가 세계 식량 공급을 더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앞서 인도는 이 자국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이웃 국가와 다른 취약국의 수요를 고려해 밀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도의 이 같은 결론은 세계 각국의 밀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G7 농업 장관들이 14일 독일 회동 후 기자회견에서 인도의 수출 금지 결정을 비판했을 정도였습니다. 블룸버그는 인도가 주요 밀과 수출국이 아닌데도 현재 세계적인 공급 부족 때문에 파급력이 있다고 전합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막히고 세계 주요 생산국이 기상 악화로 수확량 감소를 예상하는 등 밀 확보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안정적인 밀 공급처라는 국제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국 수요를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또 한국의 경우 밀 수입량 중 미국, 호주, 캐나다산이 99% 이상을 차지합니다. 다만 이번 인도의 수출 금지 조치로 국제 곡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할 경우 한국에게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미 세계 곡물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번 인도의 수출 금지 조치가 가격 상승을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잠든 사이 나온 따끈한 외신이었고요. 이번 주 일정도 함께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입니다. 오늘 16일 발표되는 4월 중국 실물 지표들은 코로나 지역 봉쇄 여파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발표된 4월 제조업과 비제조업은 코로나19 이후 26개월 만에 최저치를 찍은 상황인 만큼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화요일 17일에는 4월 미국 소매 판매 통계가 나오는데요. 3월에는 0.5%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4월은 1% 늘었을 것을 예상합니다. 반면 같은 날 나올 4월 산업 생산이나 건축 허가 등 여타 데이터는 3월치보다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뜩이나 움츠러든 시장이 여기에 초점을 맞출 경우 경기 침체가 오나 안 오나 걱정이 한창인 투자자들의 심리는 더욱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일에는 유럽연합과 영국은 CPI를 발표합니다. 앞서 발표된 EU의 4월 CPI 추정치는 7.5%로 소비자 물가 집계가 시작된 1997년 이래 가장 높았고요. 3월 CPI가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7%를 기록한 영국 역시 4월에도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갈 것을 예상합니다. 목요일에는 미국의 5월 필라델피아 연준이 경기 전망을 내놓습니다.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경우 어떨 행보를 보일지 앞으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날은 실적 발표도 함께 나옵니다.
마지막 금요일도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뒤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이죠.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하게 될 3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과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해 양국의 기여입니다. 네, 지금까지 일정까지 함께 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8도 증권맨들의 1대1 종목 매치 종목왕 시간입니다. 네, 저희 뒤에 보이시는 10분들과 함께 또 저희가 종목 매치를 펼칠 예정인데요. 이 안에서 한 달 동안 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분이 바로 종목 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는 탑3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자 발표까지 12거래일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이호석 PB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5월 9일 소개해준 TIM이 7.4% 넘는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고요. 2, 3위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2위에는 또 외식 수요로 크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CJ 프레시웨어가 무려 6% 수익을 달성하고 있고요. 또 3위에는 SO일 국제유가 상승세와 함께 훨훨 날아가고 있고요. 5%대 수익을 달성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매치도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매치는 부산과 서울의 대결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호석 PB는 오늘 뱃살을 가지고 왔고요. 네, 엄태현 차장님은 코오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호석 PB의 선공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수익률의 주인공이죠.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9일 소개해주신 TIM 7% 수익률을 달리면서 현재까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계속해서 홀딩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거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세계 식량 네, UAM이 상용화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뱃살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 7,500원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압구정으로 넘어가서 엄태현 차장님의 코오롱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수소 모멘텀을 안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골프웨어로 해외 진출을 한다는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들 들고 있을까요? 예, 말씀해주신 내용이 전부인 것 같아요. 코오롱은 우선 PER 2배 그리고 PBR로 보면 0.4배로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다양한 모멘텀 안고 있고 여기에다가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모멘텀까지 안고 있는 코오롱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권재현 아나운서님은 그럼 오늘 어떤 종목 마음에 드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뱃살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거를 네. 그냥 눈앞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뱃살 조금 오늘 조정받은 김에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아나운서는요? 저도 뱃살 같은 경우에 UAM으로 핫했잖아요. 요즘은 또 달리는 말이 그렇게 잘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달리는 말에 한번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두 종목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두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왕이었습니다. 수급 탑5 시간입니다. 외국인가 기관이 어떤 기업에 주목했는지 수급 확인해 보시죠. 먼저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탑5입니다. 5위는 SK텔레콤입니다. 4위에는 SK이노베이션, 3위는 우리금융지주, 2위에는 강원랜드고요. 가장 위에는 325억 원 순매수세 받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강원랜드부터 보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영업시간 정상화로 하루당 방문객 수가 증가하면서 올해 2분기에 가파른 이익 개선이 전망됩니다. 동시에 체류 인하과 사이드 베팅 규제 완화도 긍정적인데요. 4월부터 점진적 규제 완화라는 증권사 발표에 장 초반부터 강세 보였고요. 아직 완화되지 않은 동시 체류 인하과 사이드 베팅까지 허용된다면 당사의 추정 속도보다 더 빠른 개선이 나타날 분석입니다. 이번에 코스닥 시장 열어보겠습니다. 5위에는 위메이드입니다. 4위에는 LX세미콘, 3위는 컴투스, 2위에는 HLB고요. 가장 위에는 LNF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컴투스가 미디어 사업 부진에 적자 전환했습니다. 게임 부분에서 8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미디어 부문 적자가 111억 원 발생했는데요. 컴투스는 블록체인 생태계 C2X 사업과 메타버스 플랫폼에 속도를 내며 반전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2분기 서머너즈워와 야구게임 라인업의 호조로 실적 개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컴투스는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무려 4%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기관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 탑5입니다. 5위에는 NC소프트입니다. 4위에 네이버 있고요. 3위는 삼성 SDI입니다. 2위에는 SK하이닉스, 그리고 가장 위에는 2,445억 원 순매수세 받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가격을 최대 20% 인상하는 방안을 고객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삼성전자가 이미 일부 고객사와는 협상을 마무리했다면서 이번 가격 인상은 전 세계의 또 물류와 원료 비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계약 가격이 제품 종류에 따라서 15에서 20% 오를 가능성이 크다면서 인상된 가격은 올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봉쇄 정책, 그리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등 세계 경제 여러 위험 요소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격 인상 논의를 부추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죠. 5위에 원익 IPS입니다. 4위에는 심택이고요. 3위는 LNF입니다. 2위에는 한일네트워크스, 그리고 가장위에는 HLB입니다. 2위의 한일네트워크스는 자발적 상장 폐지를 신청함에 따라 유베이스 측이 한일네트워크스의 보통주를 공개 매수한다고 공시했습니다. 공개 매수 지분율은 92.89%로 늘어나게 되고요. 공개 매수 기간은 오는 6월 10일까지입니다. 또 DDR5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중소형 부품주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입니다. DDR5 도입으로 부품 단가가 오르고요. 판매량이 늘어나 실적에 크게 개선될 것이란 전망인데요. 그 안에서 일부 증권가에서는 PCB 대장주인 심택을 최대 수혜주로 뽑았습니다. 네, 외국 인가기관은 어떤 기업에 주목하고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NC소프트. 게임주의 주가가 실적에 따라 극명한 엇갈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실적을 낸 NC소프트는 10%대 급등한 반면 적자 전환한 넷마블은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NC소프트는 그동안 주가 낙폭이 심했습니다. 지난해 2월 기록했던 최고가 대비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NC소프트 거래량도 줄었던 만큼 이번 호실적의 주가가 더 크게 반등했습니다. 더 나빠질 것이 없어 보이는 기관 투자자들은 그동안 또 덜어놨던 지분을 시장 평균만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공개하겠습니다. 네, HLB입니다. HLB가 가남 1차 글로벌 임상 3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세 탔는데요. 무려 2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 HLB는 미국 FDA로부터 시작 허가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이번 결과로 리보레 산입에 대한 추가 임상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특히 중국에서는 또 다양한 암종에 대한 임상이 진행되고 있어서 HLB와 또 항서의 협의에 따라 글로벌 임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꼼꼼하게 보셨습니다. 네, 각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7인들이 픽한 오늘의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달릴까 말까 김준호 매니저는 코세스 뽑았습니다. 메타버스, 삼성이 메타버스 투자의 최대 수혜주를 묶여 있고요. 메타버스의 핵심 리페어 장비를 개발하면서 또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목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12,000원입니다. 네, 삼성전자의 메타버스 진출 소식이 한때 강세 보였습니다. 현재는 거기에 비해서는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요. 오늘은 1.42% 상승하면서 1,7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생생한 주식쇼 이창호 매니저 보겠습니다. 태결 케미컬을 소개했습니다. 액체 탄산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고유가로 탄산가스 공급 부족의 수혜를 받고 있고요. 목표가는 19,500원 제시합니다. 네, 드라이 아이스를 제조하고 있는 만큼 콜드체인 모멘텀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가스 부족으로 시세가 나오면서 무려 20% 전거래일에서는 급등했고요. 목표가 이미 터치한 종목입니다. 태경케미컬 오늘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6%대 빨간불 켜주면서 19,550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은 정석일 매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G 준비를 했습니다. 로봇과 그리고 반도체 관련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 전반의 수요 증가와 함께 또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 출시 기대감까지 안고 있으면서 수혜주로 묶여 있습니다. 목표가 17,700원입니다. SPG 올해 1분기 호실적에 강세 보이면서 상승가도 타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0.32% 상승하면서 15,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투자 리프레시 신광석 매니저가 준비한 종목은 알루코입니다. 어제 또 LG 엔솔 임원분이 미국에 가서 GM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협업 기대감 안고 있고요. 또 이번 주 바이든의 방안으로 수혜가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알루코 4,200원 목표가입니다.
네, 현재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0.15% 하락하면서 3,440원에 거래 중입니다. 증시 오늘간의 최현덕 매니저는 DDR5 수혜주입니다. TLB 주목합니다. 이 기업은 실적이 좋았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DDR5 수혜주 안에서도 D램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목표가 55,000원 제시했습니다. TLB 오늘 49,050원까지도 고가 형성했다가 현재 2.18% 상승하면서 49,2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은 스치면 상한가 한균수 매니저 보겠습니다. 하나 머티리얼즈 소개합니다. 올해 4월에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는데요. 신제품 매출 확대와 또 고객사 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더욱더 큰 매출이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 7만 원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인 호실적이 발표되면서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3% 하락하면서 61,2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 기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종목은 한솔케미칼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가격이 상승하고 또 내년에 상반기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목표가 26만 7천 원 제시합니다. 전거래에서는 IT 소재의 대장주라는 증권사 발표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 보였습니다. 이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을 판가로 전가하는 구간인 만큼 앞으로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고요. 0.41% 상승하면서 24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한솔케미칼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7가지 종목들 함께 살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릴까 말까의 박지원. 네, 권재은. 이화영입니다. 네, 그리고 옆에는 4분 타자 네.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가 좀 바뀌었네요. 네. 네, 저희 리뷰부터 그럼 먼저 빠르게 네. 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오늘도 역시 리뷰할 종목이 있습니다. 네. 우리 매니저님, 미국 전기차 공장 관련주,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공장 관련주이죠. 계속 소개해주면서 네. 모두 다 홈런을 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진 산업이 30% 넘는 수익률을 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는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딱 튀기 직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들을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지만 딱 튀기 직전에 말씀드리는 거는 달릴까 말까에서 계속해서 트렌드를 선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신이라든지 이제 구형테크, 특히 또 아젠산업 같은 종목이 기아 이제 조지아 주에 이제 전기차 공장을 신설하겠다는 축하드립니다. 이 전기차 공장 관련주로 네. 우리 매니저님이 모든 수익률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사실 앞서서 주당님께서 바이든이 방한해서 현대차가 공장 증설을 발표를 한다면 네. 이게 재료 소멸이 되는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었거든요. 정태근 팀장님 의견도 들어봤죠? 우리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뭐 그 전에 어느 정도의 지금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당연히 그 기대감으로 좀 올라. 네, 절대적으로 단발성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네. 이렇게 의견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그럼 계속해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일용오온 소개시켜주신 이후로 별로 지지부진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드디어 좀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호원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컸잖아요. 네. 그 일자 후보가 3,650원까지 계속해서 네.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그래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을 네. 해줬었죠.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 그라운드에서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미래 모빌리티를 정말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전기차 시장과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폐배터리, 그 안에서 대장주인 이지트로닉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이지트로닉스를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과연 이 종목 홈런을 칠 수 있을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이지트로닉스는 3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오랜만이에요. 네, 네. 오랜만입니다. 매니저님 밀당을 정말 잘하십니다. 저 잊을만 하면 이제 네. 선택을 받는 것 같은데 네. 또 전기차 투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미국에서 또 현대차 증설 이야기도 있고요. 또 이번 주 이벤트가 있잖아요. 네. 바이든이 또 방한을 하면서 대기업들과의 회동을 통해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한데 전기차 성장과 함께 또 각광받는 게 바로 폐배터리죠. 네, 뭐 전기차 시장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총 두 가지가 네, 전기차 빅뱅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네. 테슬라 그리고 삼성 대기업들이 또 폐배터리 시장에 사활을 걸고 네.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투자 포인트들이 있을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지트로닉스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이지트로닉스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맞습니다. 업체이잖아요. 지금 주가를 보니까 공모가 아래에 위치하고 네. 있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뭐 이지트로닉스도 시장이 네, 2025년부터 폐배터리 시장의 급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 2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요. 이제 계절 수혜주인데요. 이제 올해도 폭염을 예고한 맞아요. 가운데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두 번째 종목은요. SCD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올해 평균보다도 50도가 더 넘는 이 네. 기록, 50%가 더 넘는 무더위가 폭염을, 네, 맞습니다.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머리를 그렇게 짧게 자르신 건가요? 네, 너무 덥기도 하고요. 네. 제가 또 몸에 열이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 머리도 좀 시원하게 잘랐고 좀 네. 무더위를 좀 이겨내고자 머리를 좀 짧게 잘랐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네. 5거래일 최고가의 그 거래량을 돌파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그럼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볼 수 있을지 어떤 선택을 주실지 확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SCD는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CD 안타를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화영 아나운서와 저도 지난 주말에 네. 빙수를 네. 먹으러 다녀왔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슬슬 여름 테마를 준비해야 할 시기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여름 테마가 좀 짧게 모멘텀이 오잖아요. 네.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래서 뭐 안타를 말씀드렸고요. 네, 그래서 SCD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안정적인 반등이 네, 올여름이 아주 덥다는 네. 이 폭염 우려에 관심받고 있는 SCD 투자 포인트까지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가격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네. 가격 전략은 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시장 네, 계절 관련주 그 네. 속에서도 SCD 가격 전략 자세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네, 1차 네. 목표가는 2,720원이고요. 네. 손절가는 2,220원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접근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SCD 같은 경우에는 또 콜드체인이랑 묶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 북한의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등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면서 네. 관련주로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말씀드릴까 하다가 네. 시간 관계상 안 드렸었는데 시간 많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콜드체인 관련 종목으로도 예전에 이제 부각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냉매 밸브를 공급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백신 같은 경우가 이젠 그 영하에 보관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에어컨에 공급되는 모터와 냉수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고 있고 네. 또 김준호 매니저 수급이 들어오면서 네. 또 시세가 굉장히 네. 변동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사실 작년에 8월에 주가가 정말 급등을 했었어요, 네. SCD. 그럼 좀 맞습니다. 언제까지 바라보면 좋을까요? 저는 일단 SCD 같은 경우는 작년만큼의 어떤 큰 상승 흐름은 네,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여름 수혜주 미리미리 담아놓자라는 네. 전략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SCD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고요. 지난 주말에 우리 매니저님 메타버스 강연에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축하 공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너무 화려했고 네. 너무 춤을 잘 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춤을 잘 추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메타버스 안에서는 정말 춤을 세 분 다 열심히 추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 제가 주말에 이제 메타버스 강연회를 통해서 일단 뭐 시장의 어떤 타점 잡는 공략, 지금같이 시장의 어떤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투매를 받는 요령에 대해서 제가 녹화 영상을 토요일 강연에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 김준호 검색하시면 저희 네. 강연의 영상 김준호 매니저로 검색하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김준호 개그맨 매니저 팀입니다. 네. 검색하시면 강연의 영상 네. 녹화된 부분 있으니까요. 꼭 네. 체크해 주시고 저희 축하 공연 영상도 네. 꼭 많이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오후장에도 홈런 치세요.